오늘 토론회의 자장을 맡으신 중앙대학교 정동욱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고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모두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분들은 뭐 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최영환 압력기공학기 학회장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발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SMR하고 계속운전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SMR이나 계속운전이 실제로 국내에 건설되거나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 원자력 안전법과 또 관련된 기술 규칙들,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 보완이 우선돼야 된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SMR의 경우는 현행 원자력 안전법이 잘 아시다시피 그 대형 발전로 PWR형에 대한 대형 발전로를 중심으로 지금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 SMR을 인허가 받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비경수형 SMR, 뭐 MSR이라든지 SFR, 또 뭐 ON라든지 이런 비경수형 SMR에 대한 인허가는 거의 뭐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이 법적 체계가 미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SMR을 국내에다가 이제 인허가를 받고 또 건설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법적인 정비가 우선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SMR의 특성상 워낙 다양한 노형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는 정식 인허가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고 있습니다. 이 사전 검토를 통해서 SMR 개발자들은 자기 노형의 인허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또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향후 정식 인허가에 들어갔을 때 이 정식 인허가를 위한 심사 지침이나 검사 지침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SMR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 미비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덴마크 15개사가 MSR 노형을 국내 인허가 신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원안위에서는 이제 법적인 미비를 들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잘 아시는 테라파워에서도 나트륨 원전을 국내 인허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 외에도 국내 여러 기관들, 뭐 켈이나 또 다른 대학들, 또 여러 기업들에서 자체 SMR을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실제로 개발이 완료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원자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허가를 위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 SMR을 도입하는 나라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노형별로 심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NRC도 인정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10CFR 53을 새로 이슈해서 지금 이제 법제화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이 10CFR 53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스크 인폼드 레귤레이션에 기반한 심사로서 노형에 상관없이 기술 중립적으로 SMR을 심사를 하겠다 하는 방식의 법령 체계입니다. 따라서 저희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SMR이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 리스크 인폼드 레귤레이션에 기반한 이런 법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계속운전에 대해서 윤봉효 소장님이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국내 원자력의 콘센서스를 모아서 이거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PSR 제도하고 계속운전 제도를 분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PSR은 저희가 사실은 계속운전에서 필요한 요소, 미국은 이제 경련열화를 중심으로 수명평가를 바탕으로만 이제 계속운전을 허용해 주는 반면에
우리는 이제 PSR이라는 제도 하에서 이제 계속 운전을 허용해주고 있는데 PSR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성을 매년 10년마다 우리가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운전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속운전 자체의 인허가는 미국처럼 수명에 초점을 둔 심사를 통해서 인허가를 해주는 게 저는 좀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원자력연구원의 임채영 본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마이크가 안 돼서 좀 핸드 마이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론을 맡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순서가 되게 중요하겠다. 나중에 얘기하면 비슷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앞에 말씀해주신 최 학회장님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우선 SMR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 갖고 있는 딜레마 아니면 이중의 과제라는 게 기저부하 발전용 대형 원전을 계속 확대하거나 유지하면서 또 유연한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 SMR을 동시에 이제 구현하고 또 그거를 나아가서는 이제 수출 산업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는데 오늘 문정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이게 일종의 게임 체인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게임 체인저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가장 시급한 게 이제 그게 데몬스트레이션의 용도든 아니면 실제 우리가 필요해서든 최대한 빨리 우리나라에 지어보고 그거의 사업성을 확인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고 하는 게 필요할 텐데 당연히 그걸 위해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그 법제도 정비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원안위가 이제 다행스럽게도 방향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원안위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ISMR 같은 경우는 VDR 같은 제도는 아직은 도입돼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파일럿 스터디 내지는 시범 사업 형태로 어쨌든 개발자하고 사전에 이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제도화하겠다라는 게 입장이라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발자가 보기에는 여전히 속도가 좀 느리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순행각형 SMR 같은 경우는 원안위가 이제 내년에 착수하겠다는 신규 사업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 기간이 한 7년 정도 되기 때문에 2032년 정도까지 해서 비순행각형 SMR에 대한 이제 규제기관 차원의 그게 킴스가 됐든 어디가 됐든 안전성 분석 보고서가 나올 거다라는 게 전망이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인허가 기준을 만들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이제 예를 들어 35년 그러면 그게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빠른 적기냐 결국 이제 시기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아침에 규제 체제를 완비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서로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적기에 인허가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력발전소 대체에 관한 문제는 이거는 당연히 SMR의 가장 큰 잠재적인 시장이고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제가 한 2년 전쯤인가 SMR을 열심히 세일즈하고 다닐 때 어떤 토론회에 가가지고 서해안의 화력발전소를 SMR로 대체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토론자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다라고 하시면서 석탄 발전소가 멈추는 건 당연한데 그거에 대한 대체 기술이 SMR만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각 분야에서 무탄소 발전 기술은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어요. 우리 원자력 하는 사람은 SMR이 이제 최선의 솔루션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수소를 이용해서 전소하는 기술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이 되고 있고 쉽게 말해서 그냥 서해안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눈독 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건 SMR뿐만이 아니고
그럼 이제 그런 경쟁 기술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입지를 확보하고 내지는 수월성을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하고 소통이 우선돼야 된다.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 뭐 우리가 아무리 SMR이 뭐 다릅니다라고 얘기해도 또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원자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결국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설득해내지 못하면 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든지 간에 화력발전소를 SMR로 대체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잘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늘 토론의 주제하고는 약간 뭐 어쨌든 SMR에 관련돼서 이제 뭔가 좀 새로운 말씀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그냥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SMR 시장 아니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계, SMR 산업계가 어떻게 갈 거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고난은 함께해도 영광은 같이 하기 어렵다. 예전에 탈원전 시대에는 원자력계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에 뭐 탈원전에 저항하고 반대하면서 우리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는데, 이제 비로소 사업화가 되면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거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미 개발된 스마트라는 SMR도 있고 ISMR 열심히 개발 중인데, 테라파워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 인허가를 추진하는 외국에서 만든 SMR이 이제 국내에 짓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거냐면, 디자인은 우리가 할 테니까 한국은 그냥 서플라이 체인에서 공급만 해라. 이런 거죠. 뭐 그게 좋게 말하면 국제 분업이고 협업인 거고, 다르게 말하면 한국은 합창업체로 들어와라. 이럴 수도 있는 거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단계, 그 상황이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이해가 달라지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불거지고 나면 정말로 뭐 쉽지 않은 문제고, 지금부터라도 원자력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하냐,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뭐 한미를 공조로 SMR을 짓자라는 아이디어. 근데 그 아이디어는 미국 SMR을 한국이 그냥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와서 지어라,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직접 개발한 SMR은 어디다 팔 거냐? 이런 고민들도 있는 거고, 그러면 부가가치는 도대체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거냐? 그냥 예를 들어서 조선업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조선 3사가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LNG 운반선을 놓고 보면 LNG 운반선의 그 제일 중요한 LNG를 담고 있는 그 창고, 그 창의 기술은 이제 프랑스 기술을 가져와서 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라는 게 심심찮게 언론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SMR을 열심히 만들어서 키우고 있는데, 그리고 겉보기에는 외형이 되게 커졌는데 그 산업 규모가, 예를 들어서 지금 30조 규모인 우리 원자력 산업이 대형 원전 SMR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서 저는 이제 100조 규모로 만들자라고 떠들고 다닌 사람인데, 그 100조가 외환 대비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게 많아야 되고 부가가치가 우리한테 많이 남아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야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갈 거냐라는 고민이 이제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플레이어들이 공기업뿐만이 아니고 민간들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 민간들은 사실은 자기 이익이 중요하지,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분들한테 국가적으로 아니면 우리 사회에 가장 최선이 뭐냐라는 걸 고민하고 거기를 따라가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 사기업한테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지금 당장 사기업들은 경쟁자잖아요. 자기들끼리는 다른 SMR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고, 국내 사업에 투자하지는 않고 다 해외 SMR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고, 그걸 국내에 도입하거나 다른 나라에 짓는데 우리나라의 서플라이 체인을 일부 활용하겠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민간 원자력에 들어온 민간 기업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고, 우리가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연료전지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연구소들은 뭐 국산화하려고 연료전지 만드는데
기업들은 그게 쉬우니까 외국 기술 가져와서 직접 한단 말이죠. 우리 태양광 비즈니스 보세요. 태양광 패널 우리가 열심히 개발했지만 다 중국산 사서 쓰잖아요. 원자력 분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왔다. 원자력이 산업 규모가 커지고 민간이 들어오고 다양화되고 다 좋은데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됐던 그냥 팀 코리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SMR에 대해서는 이런 화두를 던집니다. 이거는 뭐 제 상상력을 가미해서 하는 얘기라 뭐 입장이 다들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뭐 제가 좀 신기한 얘기를 하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요즘 제일 고민하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운전에 대해서는 뭐 너무 지금 윤 박사님께서 이제 발제해 주신 내용이 너무 공감이 갑니다. 사실 제도가 뭐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안전하니까 10년 더 운전하라는 건데 세워놓은 기간 다 까먹고 뭐 5년, 6년 운전하면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제도를 왜 빨리 못 고치나라는 답답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예측성이 되게 중요하다. 뭔가를 고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10년, 20년 운전하려면 어쨌든 주파나를 튕겨봐야 되는데 그게 뭔가 제도가 계속 바뀌어서 나중에 뭐 손해를 본다거나 하게 되면 누구도 선뜻 안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 이건 뭐 뭐 계속 운전뿐만이 아니고 SMR도 마찬가지인데 인력에 관한 것들을 진짜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 원자력 산업계 인력이 지금 이대로 가도 되느냐.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도 이미 세대 교체가 되면서 여기저기서 공백이 생기고 있고 왕년에 이제 뭐 수십 년간 노하우를 쌓았던 분들은 다들 은퇴하시고 후손들이 후대가 그걸 잘 이어받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뭐 안목지라는 게 사실 전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생기는 공백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메꿔 가고 더 키워갈 거냐는 진짜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국 사람들하고 회의가 있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영국은 지금 원자력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대학에 교수들이 없대요. 원자력 산업이 무너지니까 교수들 다 은퇴하니까 후임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열수역학은 뭐 맨체스터 대학에서 공부하고 노물리는 뭐 다른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풀 제도를 만들어서 학과를 운영할 정도로 교수 요원 자체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또 이제 사실 원자력 생태계 인력 문제 이거는 진짜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원자력과에 오는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지금 원자력 산업을 막 키운다고 뭐 장밋빛 전망을 얘기하지만 우수한 사람이 오지 않으면 우리 산업의 미래가 밝을 거냐 이런 면에서는 특히 이제 계속 운전은 더 그렇잖아요. 시설을 많이 운영했던 분들의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분들이 은퇴하거나 뭐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사라지면 어떡할 거냐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길게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토론할 때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 김동완 두산 에너빌리티 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발제해 주신 내용하고 이제 토론 패널로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정말 다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문주영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이 SMR의 특징, 소형화됐고 모듈화되었고 일체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제작이 필요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공급망 입장에서 보면은 이 소형화라는 게 당연히 이제 용량 자체가 대형원전 대비해서 작아졌고 그리고 이제 부지 선정 같은 데서도 유리할 수 있게 풋프린트가 굉장히 그러니까 발전소의 풋프린트가 컴팩트하게 설계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기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대형원전의 주요 기기들이 모듈화되고 일체화되어서 이제 하나의 기기로 구현됐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원전의 주기기 원자로보다 SMR의 주기기는 오히려 더 크고 복잡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대형원전 APR 1400MW짜리 원자로가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데요.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혁신형 SMR의 경우에는 거의 한 30m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는 커졌습니다.
이렇게 더 크고 더 복잡해지고 이러한 노형을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빨리 만들어서 건설 속에 갖다 줘야 하는 숙제가 공급망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미리 만들어서 사전 제작을 해놓아서 쌓아두고 언제든 이제 구매해서 사감으로써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제언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당연히 너무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제작자 입장에서도 미리 물건을 만들어 놔서 물론 재고 관리의 위험은 있겠지만 사업적으로 바인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꾸준히 제품을 만들 수만 있다면 공급망 입장에서는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역량 강화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이러한 규제 체계나 법 자체가 사전 제작이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운전 발제 시에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계속운전만 보더라도 모든 이제 인허가 관련 승인이 다 끝나야지 한 손에서 교체가 필요한 기기를 발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사전 제작이 불가능한 거죠. 누구라도 이런 계속운전 기간을 늘리고 싶고 이제 경제성을 확보하려면은 사실은 기기를 먼저 다 만들어 놓고 승인이 났을 때 교체만 하면 되는 상황이 사업주도 그렇고 공급자에게도 해피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초도기 건설을 SMR의 초도기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예전에 대형 원전을 제작하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더 크고 더 복잡해졌으니까 당연히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대형 원전에 걸리는 기간이나 용량이 작은 SMR을 건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당연히 그 SMR을 SMR에 최적화된 공정을 수립하고 SMR을 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의 자동차를 만드는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의 플랫폼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것을 전기차로 만들려면은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를 조금밖에 넣을 수 없다거나 이제 면적 자체에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를 위한 전용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급망 입장에서도 SMR을 최적화된 공정에서 생산해낼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납기를 가능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검토들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더해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실 예전에 대형 원전을 만들 때는 건설 공기, 그러니까 시공에 들어가는 게 그 기간이 저희가 얘기하는 주 공정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기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발전소가 지어지는 한 6, 7년간 기간 안에만 저희가 기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되는 입장이었죠. 기기 건설 기간, 그 제작 기간을 일부러 줄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술 그리고 이제 검증된 기술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제작을 했었죠. 근데 당연히 SMR 같은 경우는 발전소 자체가 컴팩트화됐다 보니까 시공에 들어가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이제 그 개발하는 SMR 개발사들은 2, 3년 안에 짓겠다 이런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는 하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시공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건물이 일반 건물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대형 원전의 제작 기술을 그대로 활용한 주기기는 5, 6년이 걸려야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예전에 알아차린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러한 나라들은 원자력 생산 기술을 제적 기술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들이 따로 있거든요. 영국에는 NAMRC라고 해서 뉴클리어 어드밴스드 매뉴팩처링 리서치 센터가 있고요. 미국에는 이제 애프리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SMR 주 기기를 한 2, 3년 안에 빨리 만들 수 있을까? 기존의 다른 산업군에서 쓰이던 기술 중에서 우리가
원자력 기기를 제작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혁신 제조 기술,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해서 이제 출연하게 됩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금속 분말을 저기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혁신 제조 기술들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려는 검토와 이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이제 민간 기업, 대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기술을 도입하고 설비를 도입하는데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외롭게 싸우는 입장에서 다른 경쟁 업체들과 동등한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패널 간 토론을 갖다가 대략 저희가 12시까지지요? 12시까지? 네, 그럼 대략 한 15분에서 한 20분 사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우리 김 팀장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SMR 사업 예타할 적에도 그래서 혁신 제조 분야를 갖다가 그 꼭지를 넣었습니다. 그 제가 주장해서 넣었습니다. 근데 그 예타 과정 중에서 삭감이 일부되는데 그거는 산업부에서 별도의 기기 제작 이쪽 꼭지에서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아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드리고요. 먼저 계속 운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SM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 운전에 대해서 발제자이신 윤봉효 소장님께서 상당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나온 것도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상당 기간 동안에 계속 운전 20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계속 운전 플러스 PSR로 가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 심사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운영 못한 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저는 운전기에 넣지 않다. 이런 논의가 많이 되는데 우리 그 최용환 학회장님 도대체 이 제도 개선 왜 이렇게 안 된다고 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하실 건 없고 그래서 그 규제 기관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왜 안 되는가 이게 뭐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기억하고는 작년 제가 한 7, 8주인데 그 대통령 시에서까지 발표했어요. 이거 제도 개선 해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게? 예. 뭐 제가 이 답변을 드릴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제 규제기관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운전이 법에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시행규칙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운전 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행규칙은 이제 대통령 의지에 따라서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운전을 이렇게 좀 개정할 기회가 그동안에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시행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니시에이션을 하려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소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안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원안위 구성 자체가 법령상 이 정권과 같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그 정파에 따라서 원안위원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 벽을 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관련된 규정들이 안 바뀌었고 다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셔서 이제 윤봉효 소장님 말씀하신 계속운전 제출 기한을 5년에서 2년에서 5년 사이를 5년에서 10년 사이로 늘려주신 그런 이제 일이 처음으로 이제 일어났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규제 기관 신술 자격 때문에 신술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업무 부담이 있습니다. 계속운전이 거의 동일한 것이 거의 그냥 계속 매년 들어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심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저도 직접 심사를 했지만은 같은 거를 계속 심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인력적인 이제 규제 인력적인 측면이 있어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데
한 가지 저희가 좀 예시로 들고 싶은 것이 프랑스 사례입니다. 프랑스의 그 휴대기관에서는 2021년도에 그 프랑스 표준 노용 30몇 기를 동시에 원칙적으로 계속 운전을 승인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노용에 대해서 동일 운전 조건을 가지고 동일 설계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에 원칙적으로 승인해 주고 다만 이제 시점에 도달했을 때는 별도 검사를 통해서 계속 운전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절차 제도가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계속 운전이 이게 이제 이 한수원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저희 흰수도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일 노용에 대해서는 좀 리드 플랜트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심사나 검사를 하되 동일 노용에 대해서는 묶어서 계속 운전을 신청을 하고 또 다만 이제 실제로 플랜트 스페시픽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별도로 신검사를 진행을 해서 승인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무척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제도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산업계를 비롯해 가지고 이걸 실질적으로 이제 체험하신 분들한테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것이 기술적으로 안전성에 포커스를 둬서 판단하기보다는 이것을 정무적으로 판단한다 그런 의견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 가지고는 안전위원회의 운영 개선이라든가 어떤 운영 안전위의 책무의 범위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 계속 운전이 이렇게 계속 밀려들게 되니까 상당히 업무 효율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에서 프랑스 제도를 갖다가 제안해 주셨습니다. 무척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도 프랑스 제도를 갖다가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는 그 시리즈별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OPR 1000 시리즈, APR 1400 시리즈,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900메가와트, 고리 3사 영광이랑 똑같은 시리즈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리즈의 원자에 대해서는 표준 노형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심사를 한 번에서 끝내버리고 각 발전소에 좀 특이하게 반영할 사항에서 그걸 별도로 해가지고 심사 효율을 추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별 노형에 대해서 고리 3사 영광1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한다는 거에서는 이것도 역시 효율화를 위해 가지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분발해야 될 걸로 봅니다. 하나 더 그럼 계속 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은 계속 운전을 함에 있어서 우리 윤병호 소장님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네, 이렇게 제도가 이제 사실은 이제 계속 운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전소의 안전성을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 저희 사업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안전성을 평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또 그 해외 사례나 이런 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원자력 산업계가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그 많이 그 좀 SMR로 인해서 좀 다시 재부팅되는 느낌은 있지만 현재 이제 제작사라든지 뭐 아까도 이제 그 제작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제 그 기기들의 어떤 단종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옛날에 설계하던 당시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제작사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로 통폐합해서 한 개의 회사로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계속 컨택해서 뭐 설비를 뭐 교체하는 거라든지 설비 안전성에 대한 뭐 질문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하나의 회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르는 게 값이고 뭐 기간도 저희 마음대로 어떻게 정할 수가 경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기술적으로는 저희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요점은 서플라이 체인을 갖다가 공급망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필요한 기기를 갖다가 제때 공급받아 가지고 계속 운전에 필요한 설비 교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요. 그거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발표한 과정 중에 유효성 평가를 갖다가 3년에서 1.5년 전에 뭐 판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 생각에는 계속 허가, 인허가, 승인이 그 시기에 나오도록 스케줄을 갖다가 짜면은
사실 유효성 평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5년 전에 승인을 받으면 필요하겠지만 내가 뭐 2년 전에 승인을 받는다 그렇지만 유효성 평가가 그대로 그 기간에 포함되니까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게 중간에 미리 인허가가 나면 뭐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시지만 사실 유효성 평가 보고서는 무조건 거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허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유효성 평가 보고서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뜻은 알겠고 그한테 네. 법으로 되어 있지만은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하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게 지금 법입니까 고시입니까? 네, 유효성 평가가 지금 이게 시행령 시행령입니까? 네네네. 예, 그런 관점에서 좀 개선이 좀 필요한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그 원전 산업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지고 SMR과 대형 원전에 대해서 논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SMR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2050년까지 원전 시장이 SMR로 100%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형 원전이 적어도 50% 이상은 가져갈 것이고 아무리 SMR 좋아도 이렇게 뭐 그걸 다 완전히 주종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주종은 현재 APR 1400인데 APR 1400이 지금 해외 수출에서도 여러 가지 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제가 좌장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은 그럼 APR 1400 이후에 우리가 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외 시장 진출해서 제약 조건도 풀 수 있는 그런 노형 개발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발제를 해주신 우리 문주현 교수님 대형 원전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대형 원전 그 시장을 놓치고서 우리나라 원전 산업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형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2050년까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과연 몇 기를 갖다가 더 대형 원전을 국내 원전에 지을 수 있을까 고려를 해보면 10개도 안 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원전 건설보다는 계속 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신규 원전 물량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원전 산업 생태계를 그 생각해봤을 유지하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신규 원전만큼 그 유가를 갖다가 제공해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런 생각을 봤을 때 신규 원전을 짓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내 원전 건설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수출에 제약이 없는 노형을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문제가 언제까지 그걸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 과거에 기존의 원전에 대해서 그 건설 설계하고 개발했던 그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고 기술력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제재권 문제가 없는 대형 원전 그 새로운 노형을 개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APR 1400이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2050년에도 우리가 과연 우리가 수출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1990년대 개발했고 2000년대 초에 표준설계 인가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대략의 기술 개발 속도를 봤을 적에 이거 역시도 개선이 필요하고 아울러 우리나라는 현재 해외 수출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때 대형 원전 새로운 대형 원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SMR에 대해서 그러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SMR에 대해 가지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법제도 개선 기다리다가는 어느 세월에 이게 될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뭐 법안을 통과하는데 뭐 수년이 걸리니까 이걸 언제 기다렸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법제도 개선 없이도 우리가 보다 더 빨리 이 SM을 갖다 확산시키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우리 임채용 선생님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마 ISMR을 하고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요. 일단 뭐 제도화되기 전에 일종의 시범 사업 형태로 이제 벤더 디자인 리뷰 같은 걸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그 규제기관, 규제자와 개발자 사이에 어떤 식으로 서로 이제 컨센서스를 모아서 가느냐 하는 게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꼭 뭐 아주 리지드한 제도가 만들어져야만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 경수형 SMR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비경수형 SMR, 그러니까 비순행각형 SMR 같은 경우는 워낙에 새로운 것들이라 과연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US NRC에서도 안 나온 규제 기준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미리 만들어 가지고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할 수 있으면 국내에서 하되 비순행각형 SMR은 해외 실증을 병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를 좀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 그 나라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물론 국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가는 게, 그리고 역으로 그 프랙티스를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게 오히려 빠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복잡한 질문을 드려서 답변이 복잡하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린 질문은 문재인 교수님이 제기한 여러 가지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 제가 부탁드리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법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기 전에는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법에서 해라라고 해야지만 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특히 원적 사업은 강한 것 같습니다. 법에서 뭐 아무 말 언급이 없으면은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하지 말라라고 되지 않고서는 대부분 그게 뭐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의 뭐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은 할 수 있다고 봐서, 제가 서로 법제도 전에도 한다면은 뭐 법이 뭐 제도가 된다면 훨씬 좋지만 된다면은 지금 문준일 교수님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임채영 본부장님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이 노후 화력 발전을 대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SMR 사업을 갖다가 이 5대 전력 공기업, 화력 발전 공기업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그다음에 한수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죠. 기술을 갖다 전수해 줄 것인가.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5대 그 석탄 화력을 중심으로 한 발전 공기업들이 SMR을 도입함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자기 자본을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민간 기업이 거기 투자해가지고 반민 반관 형태의 기업 진화를 하게 되면은 자본 문제도 해소가 되고, 아울러 그러한 공기업들이 더욱 이미 그 지방 그 5개 발전 공기업들은 그 지역별로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지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협력과 더 잘 협력해가지고 이러한 그 수용수의 문제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우리 그 김동원 팀장님께 드리고서 그다음 플로어에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에너빌리티의 경영 전략은 제가 알기로는 TSMC와 같이 우리는 설계는 하지 않지만 제작은 해주겠다라는 이런 관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TSMC와 같이 이렇게 대응을 하려면은 상당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한 제작에 있어가지고 지금 단축해야 되는데 기술이 없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TSMC를 처음 해가지고 이것이 한국이 됐든 외국이 됐든 누구든 좀 해준 것 같다는데,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본적인 방향은 무엇입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SMR 다양한 노형들을 제작할 수 있는 파운드리 형태의 사업을 이제 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와는 달리, 반도체는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진 공정과 그 다음에 짜여져 있는 게 있고 이제 설계만 바뀌면 되는 이제 제작 방식인데 비해서 저희는 노형마다 다 그 외관도 다르고 설계 특성도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모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형태의 파운드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파운드리라는 것은 이제 SMR 시장에서의 지배종이 되는 주요 SMR 그 개발사들과 협력 또는 이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주력 사업의 개수를 이제 어느 정도는 한정을 해서 간다라는 전략이고요.
예,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뭐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로케이션 관련해서도 지금의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제 저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작 시설을 가능한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훨씬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수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SMR이 지어지는 곳이 이제 해외 국가라고 하면은 꼭 반드시 로케이션을 뭐 한국에 지어야 된다, 뭐 꼭 창원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공장이 이제 필요한 만큼 저희도 분산해서 이제 시설을 늘리고 투자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12시 딱 시간 맞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세미나는 귀한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